반대로 말하자면 위 세 가지 요인 중에 단 한 가지만 성립되지 않아도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은 성립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러한 꼼수가 가능하겠죠. 내가 저 새끼를 졸라 조지고 싶은데 씨발 걸릴 것 같아. 그러면은 특정하지 않고 특정 상대를 비방하면 됩니다. 애매하게 말이죠. 그리고 여기에 사람들이 댓글 달면 위험해요. 댓글로 이 사람은 특정해도 특정하게 되는 것이니까. 알겠습니까? 특정은 했으나 비방하기 어려운, 비방이라 보기 어려운 비판을 가했다. 어떤 씹새끼가 야 이거 나쁜 놈들은 벼락을 맞아 죽는다더라. 내 생각에는 제가 이게 맞다면 뭐라고 가정을 한다면 저 새끼는 씹새끼가 맞다. 요런 거는 걸리지 않는다. 알겠습니까? 요렇게 조질 수 있다. 그리고 3명 이하의 작은 그룹 단둘이 있을 때 단둘이만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별로 볼 수 없는 공간에, 혹은 나의 프라이버시에 다른 사람들이 와서 볼 수는 있지만 굳이 찾아서 오지 않으면 보기 힘든 공간에서 상대를 비방했다. 요러면 공연성이 성립이 안 되죠. 요렇게 3가지 중에 1개를 빠뜨려서 상대를 비방을 하면 고소를 안 받으면서 충분히 돌려갈 수 있다. 그리고 나는 이 3가지를 증명을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상대에게 피해가 갈 만한 어떠한 서술을 했더라도 공익을 위한 목적이다. 공익을 위한 사실적시다. 그거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 좋은 예가 바로 어떤 자영업 식당 후기죠. 왜 어떤 음식점을 갔는데 주인장이 졸라게 불친절하고 식당이 졸라게 더럽더라. 이런 건 어쩔 수 없습니다. 내 주관적인 판단이니까. 그리고 저거 음식 재활용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것들이요. 이런 건 참 기준이 애매해서 벌레가 나오더라, 씨발 뭐 머리카락이 들었더라. 그 사진이라든지 증거가 없지 않은 이상 기준이 졸라게 애매하다. 그래서 대응하시는 업주분들의 입장에서는 사실과 허위 사실을 잘 가려내는 게 중요합니다. 먼저 저 손님이 정말 내 업장에 왔느냐, 저 새끼가 제시한 증거가 내 업장에서 찍은 것이 맞느냐, 그리고 저 손님이 처먹은 음식에 정말 문제가 있었느냐, 그리고 저 손님 새끼가 적시한 해당 글의 팩트가 어디가 틀렸냐를 파고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해당 게시자가 글을 지울 수도 있으니 무조건 스샷, 그리고 통화 녹음과 해당 게시자가 다른 손님들 혹은 주변 사람들에게 한 카톡이나 통화 녹음까지 있으면 더없이 좋겠죠. 그리고서 그 게시글 이후로 줄은 매상과 손실을 명확하게 확보해서 제출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이건 형사뿐만이 아니라 민사에서도 쓰이니까 잘 정리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되도록이면 이빨이 부풀려서 작성하고 제출하시는 걸로. 왜냐하면 민사에 들어가면 쟤는 요 부분이 허구다라고 밝혀야 되는 입장이니까. 업무방해와 명예훼손으로 고소해서 이유 없이 허위 후기를 써서 선량한 업주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나쁜 손님 새끼들이 많은데, 이런 새끼들은 하나하나 다 조져야 아름다운 대한민국이 되겠습니다. 여튼 서론이 길었는데 해당 사건의 근거를 가지고 이제 소장을 직접 작성해 봐야겠죠. 사람들이 고소장 쓰는 거를 굉장히 어려워하는데 사실은 고소장 뭣도 없다. 여러분, 형사 고소장에는 정해진 형식이 없다. 그냥 알아보기 쉽게 육하 원칙에 따라 단 한 줄로만으로도 고소가 되는 것이다. 그러면 법에 무지한 사람들은 진행할 수 없는 거잖아. 안 그렇습니까? 하지만 경찰 새끼들이 바꿔서 이거를 작성을 해야 되는 건데, 대한민국 경찰 새끼들이 졸라게 바쁘고 일을 열심히 안 하니까, 고소를 안 받아주려고 하니까 씨발 고소장을 이렇게 써야만 한다. 육하 원칙에 따라 알아보기 쉽게 간단하게 기승전 단락으로 나누어서 일반적으로 하는 방식이에요. 큰 단락은 고소 취지와 고소 경위, 결론, 그리고 입증 방법, 뭐 별거 없죠. 여기에 잘라서 하면은 보다 쉽게 작성을 할 수 있다. 졸라기 쉽죠. 여기 김현옥 누님이 제가 고소한다고 무서워가지고 어떤 병신 같은 년이 저 김현옥 언니를 고소한다고 이제 협박을 했었어요. 근데 당신 고소하겠어 그리고 너 이거 하면 너 어떻게 된다 찌부린 새끼들 치고 제대로 고소할 줄 아는 새끼들 없다. 내가 고소할 방향과 내가 고소할 내용들을 미쳤다고 상대한테 알려줘. 조지려면은 그냥 쓱 있다가 야 좀 더 약 올려갖고 야 요거 얘기해봐. 야 이건 날 얘기하는 거지. 이러면서 3가지 요건, 특정성, 공영성, 비방성을 만족을 시킨 뒤에 샷 떠서 제출하면 되는 거지. 너 이 말하면 나 고소할 거야. 너 이 말 했지? 너 이 말 고소할 거야. 그러면 상대방이 뭐라 할까? 조사받기 전에 야 내가 이 말을 한 것은 죄를 특정한 것이 아니다. 내가 이 말을 한 것은 그런 의도로 한 것이 아니다. 비방의 의사가 없었다. 이렇게 해버리면 빠져나가게 되잖아. 그런 얘기한 애들한테 쫄을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야매로 고소하는 졸라 쉬운 고소장 작성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보기 좋으라고 제가 미리 써놨어요. 그냥 진행하면 졸라 빡세니까 오래 걸리고. 제목부터 써야겠죠. 고소장이에요, 제목은 당연히. 그리고 고소인 내 이름 쓰는 거예요. 그 지금 아까 저희 같은 경우는 가상의 배현진이 이제 고소한다면 이렇게 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배현진. 그리고 밑에다가 뭐 쓰냐? 주소 깔롱튜브식 깔롱튜브 이런 식으로. 그리고 내 전화번호 010에 깔롱. 그리고 문준용이 외국인 사이트에서 나를 비방한 상대방을 고소하려면은 상대방을 특정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하면은 미국 같은 나라는 명예훼손죄가 없어요. 그냥 민사만 진행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이 사람이 어떤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서 우리가 이 외국 회사에 큰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이상 그 상대방의 신상을 요구할 수가 없습니다. 요구해봐야 우리는 이 법률이 없기 때문에 당신에게 한국 경찰에게 이 사람의 신상 정보를 넘길 의무가 없다. 이런 답변이 옵니다. 때문에 그 주변에 나를 비방한 새끼나 혹시나 이런 새끼들, 국내 서버는 다 가능해요. 이런 새끼들 아이디 그리고 사는 주소, 주변 사람들 우쭈쭈쭈 해갖고 이 사람의 신상을 받아놓는 게 좋습니다. 010에 깔롱. 전화번호 정도면 충분히 가능해요. 그리고 고소 취지는 무엇이냐? 이 새끼는 요런 죄를 어겼으니까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 뭐랬죠? 정통법이에요. 정보통신망 이용통신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처음 같은 경우는 이렇게 길게 썼지만 마음대로 써도 됩니다. 그냥 정통법 위반,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 뭐 이렇게 써도 되고 마음대로 써도 돼요. 어차피 경찰이 고치니까 대충 알아먹을 수 있게만 쓰면 됩니다. 아셨죠? 그리고 이제 나의 이제 수사 의지 이건 그냥 끼워넣는 거예요. 고소하오니 철저하게 수사해서 엄벌해달라. 그리고 고소경위는 무엇이냐? 고소경위 안에는 보통 이렇게 들어간다. 고소인과 피고소인 관계, 그리고 피고소인에 대한 고소 사실, 어떠한 짓거리를 했느냐, 그리고 피고소인들의 범죄 사실을 구체적으로 쓴다. 졸라 쉽죠? 뭐예요 자꾸 또. 고소경위, 이 지금 요 대단원으로 나눈 것은 우리가 경찰서 가면 경찰이 물어보는 순서라고 보시면 돼요. 경찰서 많이 가보신 분들 알 거예요. 뭐 싸우거나 뭐 문제 있어서 경찰서 가면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것이 무엇이냐? 지금 고소인 민원인과 당신이 고소하려는 분과 관계가 어떻게 되세요? 라고 물어봐요. 자, 고소인 누구냐? 배현진이죠. 고소인과 문준용이는 그저 언론을 통해 대통령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을 뿐 실제로는 전혀 일면식도 없는 사이다. 자, 두 번째, 고소 사실에 대한 요지. 문준용이가 어떤 짓거리를 내서 내가 고소를 하느냐? 피고소인 문준용이다. 이하 피고소인 문준용 쓰기 귀찮으니까 피고소인을 하는 거예요. 그냥 문준용 써도 크게는 상관없습니다, 사실은. 근데 좀 간지나게 써야죠, 어차피 쓰는 김에. 피고소인은 2021년 6월 23일 자신의 페이스북 게시판, 여기 주소예요. 주소를 쫙 떠가지고 여기다 첨부하는 거예요. 짭새들이 딱 들어가서 누르면 바로 들어갈 수 있게끔. 얘가 이제 적시했던 내용들 있죠. 이렇게 서술을 하는 거예요. 보통 고소하다 보면 사람들이 빡이 치니까 이것도 넣고 싶고 저것도 넣고 싶고 막 이러는데 아까 얘기했던 그 세 가지에 부합되는 내용만 쓰는 겁니다. 괜히 이것저것 막 집어넣어봐야 경찰이 수사하는데 혼선만 생기고 경찰 졸라게 바빠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제대로 수사 안 합니다. 내용이 많아버리면. 중요한 핵심적인 사안들만 꼭꼭꼭꼭 집어넣는 겁니다. 아셨죠? 그리고 혹시나 남아있다 뒤늦게 발견했다 그러면 아껴두셨다가 요거 처벌받고 난 뒤에 개별적으로 따로 끊어서 넣어도 가능하다. 요거는 꼼수예요. 그리고 가까운 시기에 집어넣어버리면은 한 건으로 묶여버리니까 아예 이제 검찰로 송치되고 난 뒤에 떨어지고 난 뒤에 넣는 것이 유리하다. 그러면서 아까 요 내용 있죠? 내가 아까 스샷 했던 거. 요 스샷을 저 뒤에 한 장 더 추가하는 거야. 그냥 제출해도 돼요, 사실은. 근데 제가 여기다가 굳이 제1호증 증거물 제1호증이에요. 이렇게 제목 써가지고 첨부하시면 돼요. 그리고 간단한 좀 이해할 수 있는 설명들을 거기다가 써가지고 낱개로 이제 따로 만든다. 아셨죠? 그리고서 만약에 증제 1호증이 여기에 부합한 증거다. 이런 식으로 가로 열고서 짭새가 알아볼 수 있게끔 밑에 달아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밑에가 한 개씩 쪼개서 쓰는 거예요. 위와 같은 허위 비방글로 인해 친일파, 배똥개, 무지랭이, 들떨어진 국회의원, 그리고 구라형, 음해바이러스 등 비방 댓글이 수백 개가 달렸다. 분명히 밝혔지만 그 댓글 다른 새끼들도 고소 가능하다. 자, 그럼으로 인해서 이걸 쭉 따라갖고 어떻게 해서 어떻게 되고 내가 어떻게 되고 막 이러면은 경찰이 생각보다 경찰들이 법을 잘 모르고 그리고 힘들어요. 신경 쓸 거 사건이 많으니까 우리가 좀 도와주자고. 그래서 한 개씩 이렇게 잘라서 해야 된다. 그럼으로 인해 고소인은 지인들로부터 여러 통의 전화를 받고 전혀 상관없는 이들로부터 가진 음에 시달리며 정신적 고통을 받아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 그러면서 진단서를 한 개 꼭 첨부하십시오. 내가 그냥 피해를 입었다, 얘 그냥 벌금만 받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민사까지 진행해서 이 새끼를 졸라게 괴롭혀야지. 그리고 고소 쓰면서 내가 경찰에 불려다니고 마음 쓰고 짜증 났던 거 보상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진단서 끊어놓으십시오. 어디 가느냐? 외상후 스트레스 전문병원 있어요. 특히 대학교 교수들이 일하고 있는 전문병원. 그런 데 가면 진단서 잘 끊어준다.
잘 안 끊어줄라 해요, 보통 병원에서. 왜냐하면 졸라 귀찮거든, 법정에 불려나가고 이런 게. 그래서 처음부터 진단서 끊기 위해서 내가 어떠한 사건이 있었다 이런 얘기 하는 것이 아니라 가서 그냥 머리가 너무 힘들다, 내가 알고 있는 정신병 있잖아, 그 대인기피증, 우울증 이런 것들 증세들 달달달 외워서 연기하란 말이야. 그러면서 한 2주 3주 2번 3번 가. 한 달에 1번 2번 정도 부를 거야 보통. 한 3번 정도 가고 난 뒤에 그럼 한 달 넘었겠지, 한 2달 정도 됐겠지. 그러고 나면 치료받는 과정에서 내가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다고 넌지시 흘리고 이것 때문에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서, 그러고 나서 진단서 끊어달라면 난 치료받은 이력이 있기 때문에 진단서 끊어줄 수밖에 없어요. 그런 식으로 정신병 진단서는 끊는 겁니다. 아셨죠? 그리고 피고소인들의 범죄 사실 이제 말해야 돼요. 앞에는 그냥 대충 요지만 얘기한 거고, 범죄 사실 그리고 근거 조문. 왜냐하면 경찰들이 법을 모르는 애들이 많다. 그러니까 근거 조문 아예 들이대는 거야. 요 바로 앞에서 보고 비교하게끔. 뭐 블라블라블라블라 어떻게 한다. 자, 이 사건은 어떻게 적용되냐. 명예훼손, 비방할 목적으로 인터넷에, 목적성이 중요하다. 모든 범죄는 비방할 목적으로 인터넷에 명예훼손하는 사실을 적시했다. 인터넷이 공연성이고 비방할 목적성이 조각되어 있다, 적시했다. 피고소인은 고소인과 직접대면 혹은 전화통화 등을 하며 이야기를 나눈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고소인을 비방하게 할 목적으로, 아까 했던 얘기 그대로 한 번 더 써준 거야. 내가 실력에서 떨어뜨린 것 같은데 맞아요, 아무 잘못 없어도 국감에 나오라면 어서 나오세요, 저런 말이 안 통하네요 라고 적시하여 거짓이라고 쓰는 게 맞겠죠. 사람들로 하여금 마치 고소인과 직접 제사를 나눈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어 나를 비방하게끔 만들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기다가 이제 요걸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거 자꾸 넣어요. 이제 요런 판시 같은 거 넣어주면 아주 좋습니다. 애매한 경우에 나랑 비슷한 판결문들 찾아가지고 이렇게 끼워 넣으면은 보다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 있겠죠? 뭐 지금 위와 같은 대법원 입장에서 볼 때 이러면서 밑에 설명 한번 더 넣어주는 거야. 그러면 좀 더 내 말이 신빙성 있어 보이거든. 그리고 이 사건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요거를 제목별로 나눠서 섹터별로 이제 제시하는 거야. 고1호 공연이 게시글을 게시했다. 무엇이냐? 고1호. 페이스북은 누구나 쉽게 검색하고 접근할 수 있는 친구 관계가 있는 사람들한테 자동으로 노출되는 시스템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공연성을 지닌다. 그리고 이 새끼가 온라인상으로 문재인의 아들로서 글을 한 개 올 때마다 평균적으로 피드백이 수천 개에 달하는 SNS상 큰 영향을 행사하는 인플루언서다. 이게 더욱더 나를 괴롭게 하고 더욱더 크게 해악을 미친다라고 적시하는 거야. 판례들 자꾸 이렇게 깔아놓는 거지. 한 개씩 비슷한 거 있으면. 이러면 내 말이 더욱더 신빙성이 생긴다니까. 자, 이름 다 썼지? 나의 범죄성, 저 새끼가 한 짓거리, 저 새끼랑 나랑 관계, 그리고 저 새끼가 어떻게 해당 법에 적용이 됐는지 쫙쫙쫙쫙 다 썼잖아. 그럼 결론은 무엇이냐? 이 새끼가 이렇게 했으므로 나는 이러이러한 피해를 입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씨발 나는 정신적인 충격을 받은 것을 넘어서 가정의 존속도 어렵고 씨발 사회생활마저 위태로운 지경에 이르러서 졸라게 생활고를 겪고 있다. 그리고 치료 중이던 우울증 증세가 호전히 기색을 보이지 않는다. 이러면서 진단서도 같이 낀 것은 없는 거야. 그리고 피고소인 이 행위로 악의적인 허위사실 불특정 사소에게 유포돼서 명예가 중대하게 침해받고 이에 같은 행위가 시정되지 않는 경우 사회적 평판 및 명예 회복하기 어려운 타격을 입는 점, 가정과 생활에 타격을 입은 점을 보다 고려해서 이 새끼들을 졸라게 엄벌해달라. 이제 다 쓴 거야. 이제 여기다가 뭘 첨부하느냐? 입증 방법이라고 증거들을 막 하는 거야. 증제 1호증. 자, 아까 그 캡처 화면 있죠? 그리고 증제 2호증, 진단서, 3호증, 3호증, 4호증 막 이런 식으로 갖다 붙이는 거야. 그리고 여기 댓글들 막 쓴 거 있지? 이런 거 스샷들 막 갖다 붙이고 항목별로 이렇게 갖다 붙이면 땡이다. 그리고 날짜 이렇게 쓰고 밑에다가 내가 제출할, 검찰로 돼 있네. 내가 제출할 수사기관 이름. 수사기관은 어디로 제출하느냐? 내가 고소하는 대상이 거주하는 지역, 해당 관할로 보내는 거다. 근데 지금 검경 수사권 조정이 올 1월 달에 되면서 예전에는 검찰이 경찰을 수사지휘를 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검찰 고소를 선호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검찰이 경찰을 수사지휘하면은 기한을 정해주거든. 한 달 반? 내 기억엔 한 달 반이에요. 수사를 마치고 수사 보고서를 올려야 됩니다. 올리지 않을 경우에 경찰이 검찰에게 이 수사를 해보니까 잃고 이러한 난관이 있어서 수사가 진행이 안 되더라. 저 피의자 새끼가 잘 참석을 안 하더라. 그래서 강제 수사를 하려고 한다. 너 이거 내 강제 수사할 수 있게끔 너 위에서 허가를 내려달라. 라든지 수사 보고서를 올리게 됩니다. 이거 내는 자체도 짭새한테는 굉장한 스트레스지. 그러니까 어지간하면 한 달 반 만에 수사를 끝내려고 학학거린단 말이야. 그래서 저는 검찰을 굉장히 애용을 했었는데 이번 검경 수사권 조정이 되면서 검찰 수사는 없어졌다. 때문에 대한민국 경찰이 일이 졸라게 많아서 수사가 안 그래도 잘 진행이 안 되는데 더욱더 어려워졌다. 수사 진행에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고 힘들어한다, 경찰들이. 씨발. 직접적인 검경 수사권 조정, 검찰 개혁으로 가장 직접적인 피해 받는 것은 서민이라니까. 여튼 대충 고소하시는 방법 보셨죠? 생각보다 졸라게 쉽다.
별거 없습니다. 진짜 좆도 없죠? 혹시나 궁금한 사안들이 있으면 댓글로 질문 올려주세요. 제가 설명이 필요한 게 있겠다 싶으면은 댓글로든 방송으로든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 야매로 배우는 고소장 쓰기 이상 방송을 마쳐볼까 합니다. 제 방송이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실시간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좋은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 여러분.